완도 남해의 외딴섬 모함도. 트로트에 울고 웃는 소년 기흠이. 그냥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싶고 매일 하고 싶어서요. 또다시 암 수술을 받게 된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하고 싶은 17 소년. 기흠이의 꿈이 비상하는 특별한 날이 시작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가요제가 열리는 한 행사장. 공연이 시작되기 전 분주한 무대 뒤에 유독 긴장한 한 소년이 있다. 지금 좀 테레비에 매번 많아요. 크니까 좀 떨리긴 해요. 원래 잘 안 떨리는데 그리고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앉아있을 수도 없을 만큼 떨고 있는 이 소년은 가요제 축하 무대에 오를 초청 가수 중 한 명. 트로트 가수를 꿈꾸는 조기흠 학생이다. 드디어 조명이 켜지고 노래 한 자락 한다는 실력자들이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축제의 흥은 점점 고조된다. 트로트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는 기흠이. 하지만 오늘만큼 긴장되기는 처음이다. 자신이 그토록 선망하는 신유 씨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도 선배 가수의 인기는 마냥 부럽다. 제가 그래도 여기서 제가 일반인이죠. 일반인 가수 계속 옆에 보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일로 와. 너 옷을 유은이한테 협찬받았니? 어? 옷이 왜 그래? 신유 씨는 가벼운 농담과 기념사진으로 후배 기흠이의 긴장을 풀어준다. 내가 가운데 갈게. 내 옷이 제일 괜찮으니까 가운데 갈게. 우리 누님들이 갑자기 이성을 잃기 시작하셨어요. 10살 무렵부터 수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지난 1년 동안 무대에 서지 못한 기흠이. 지금 이 순간 무대에 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그냥 매일 하고 싶어서요. 힘들어도 계속 하고 싶고 그냥 뭐 무대가 작든 크든 그냥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행복하게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또 트로트고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초대 가수 신유 씨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신유. 저 모습이 10년 후 자신의 모습이길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오늘의 긴장감은 기흠이를 평범한 17 소년으로 만든다. 아까보다 더 떨리고 그냥 무대를 오랜만에 서서 기분은 좋은데 저 점점 더 떨려요. 노래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불렀으면 좋겠어요. 많이 좋아해 주셔서 선배의 노래가 끝났다. 힘을 받는 것 같아서 존중을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 저를 이어서 숨도 쉴 수 없을 지경이다. 트로트계에 이제 저를 이어서 또 열심히 또 활동하고 이 친구는 이름이 조기흠이에요. 얼마나 고대했던 무대인가. 전라남도 진도의 국악고등학교. 이곳은 우리 전통음악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특수학교다. 판소리에 열중인 학생들. 지난 3월 이곳에 입학한 기흠이는 아직도 판소리가 낯설기만 하다. 저기 흥보가를 했는데 이 친구는 흥보가를 안 배웠어. 대장군방 벌목하고 시작. 대장군방 벌목하고 대부터가 틀렸어. 대장 남자답게. 오구방에다 집을 또 짓고 목으로 한다. 호박에다 말뚝 박고. 호박에다 말뚝 박. 다시 해봐. 호박에다 말뚝 박고. 이게 네가 지금까지 한 트로트하고는 다른 거야. 지금 3월부터 들어가서
지금 벌써 5월이야. 그지?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목에다 노래하지 마라. 배에 힘을 줘라. 그럼 목소리가 틀리다. 얘기했어 안 했어? 근데 지금까지 안 고쳐줬어. 그건 뭐야?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지. 할 수 있잖아.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오와 세상 원님네들 얼쑤. 와, 잘한다. 그저 부럽다. 인간 누군가의 노래하는 모습이 부럽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다. 7년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 트로트 신동으로 소개되어 수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기흠이. 이후 전국 팔도의 행사란 행사는 안 가본 데가 없었던 나름 인기 스타였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트로트만 부르다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트로트만 부르다가 갑자기 소리랑 낯선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학교 전학 갈까? 그냥 하지 말까? 다른 거 할까? 소리 말고 다른 걸 할까? 기음이가 참 흥이 있는 애. 그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 기음이 노래를 한번. 갑작스러운 트로트 요청에 적잖이 당황한 듯한데 너의 대표적인 그 히트곡 있잖아. 나한테 들려줬잖아. 이 친구가 앨범도 있어. 가수가 진짜 가수야, 진짜 가수. 달을 따다 줄까요? 별을 따다 줄까요? 내 사랑 반쪽 흥겨운 노래로 한껏 분위기를 띄워보지만 1년 전 찾아온 변성기 때문에 트로트마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래저래 요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아직까지는 판세르비단 트로트를 잘한다. 근데 트로트를 할 때도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돼. 넌 지금도 방금 사실은 목으로 노래했잖아. 후배로서 되게 열심히 부각하려고 하는 모습 보기 좋고 트로트도 잘해서 트로트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열심히 하면 잘하겠죠. 원래 음감이 있는 아이니까 잘할 것 같아요.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 기음인의 한 가족만 살고 있는 모황도다. 기음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아버지 조양배 씨는 모황도의 파수꾼이 된다. 오늘도 갯바위 사이에 보물들을 찾아 나섰다. 아리스 이랬다 이래. 속속 드러나는 청정 바다의 보물들. 섬 홍삼 틀리잖아 빨갛고 홍삼. 우와 큰 소리가 크다. 우와 이게 해초만 먹고 살아. 무슨 가가 바다 달 테니 야 지네를 이제 갈라고 너도 갈라고 날 잡으란 날이야. 있으면 또 한 마리 있어 분명히. 얘라면 이게 부부 금슬이 좋은 것 같잖아. 꼭 두 마리 있어.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너겟만 먹으면 순간에 응? 무슨 일을 생긴다 이라고는 웃으면서로 금슬이 좋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육동이 나신 거예요? 그래 났을까 내가? 여기 있다. 우와 두 마리. 탁 해쳐만 먹었어요. 그래. 야, 다 해쳐만 먹었어. 이래서 이것이 맛있대. 양파 있고. 오늘 묵을 만큼만 잡았을게. 철수, 철수, 철수. 갑시다. 이거 묵을 만큼만 잡아. 그래야면 라비야, 꼬리야 가자. 묵을 만큼 잡았어 가자. 그런데 꼭 지켜주라고. 신선한 먹을거리가 풍족한 모항도는 그야말로 천국이다. 혼자만의 저녁 식사 시간. 저 오늘 통밀 있잖아 한 주먹이나 재뺐더라고 하는데 그걸 김치에다가 어떻게 졸이지? 그냥 어떻게 졸이는 방법 있는가? 묵은지 깔아 갖고 물 조금만 넣고
국에도 또 고춧가루 조금 뿌리라고. 이게 이제 반찬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물어보고 또 좀 여차가도 겸사겸사 또 상태가 좀 어떤가 살짝 또 들어보면 알고. 20년 전 모항도에 들어와 늦둥이 기흠이를 낳고 행복했던 가족. 10년 전 유방암을 이겨냈던 아내는 이번엔 또 다른 수술을 앞두고 있다. 아내는 병원에, 기흠이는 학교에,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조양배 씨는 혼자서 저녁밥을 짓는다. 여기 여태까지 해주면 먹어보기만 했는데 한다는 자체가 이거지. 완전 요리사 되네. 서툰 칼질을 보니 그간 부엌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은데 멋지게 보이네. 천신만고 끝에 차려진 저녁상. 국까지 끓여놓고 그럴듯하게 아내가 차리는 밥상 흉내를 내본다. 국자 못 찾으셔가지고 별로 보시는 거예요. 주인 없는 티가 나네요. 물어보면 또 그것도 못 찾냐. 또 하지 또 그렇게 안 해. 뭐 내가 있어. 내가 그렇고 내가 맛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데. 바로 이 맛이. 내가 그렇고 내가 맛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맛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욤이는 친구들과 금지된 외출을 감행한다. 동네 개들까지 단속하는 걸 보니 뭔가 꿍꿍이가 있는 모양이다. 기욤이와 친구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통닭집. 몸이 뜨끈뜨끈하네. 이제 안 데키고 먹기만 돼. 무사히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금지된 규칙을 어겼다는 두려움보다 배고픔이란 본능에 앞서는 혈기왕성한 10대들. 이 맛이 꿀맛이다. 청소하자, 청소! 청소! 자, 그만! 빨리 꺼내. 뭐야 이게? 누가 사왔어? 지금 기숙사에서 지금 간식 금지인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아는데 이래? 결국 꼬리가 잡혔다. 오늘의 야식 작전은 실패. 기숙사는 단체 생활이야, 단체 생활. 요새 좀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는 또 이렇게 실망시킬래? 하지만 선생님도 아이들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오늘같이 좀 이렇게 아직 학생이니까 좀 그런 걸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하죠. 또. 밤에 또 먹는 게 얼마나 더 맛있습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계기로 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좀 더 애들이 단체 생활에 좀 익숙해지는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등 후 모두 잠든 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기흠이. 한자 한자 정성 들여 뭔가를 쓰고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부모님께 쓰는 편지다. 이번 어버이날에 원래 안 쓸라 했는데 병원에 또 입원하셨으니까 너무 걱정되니까 또 쓰는 것 같아요. 사춘기에 접어들어 어릴 때만큼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편지에 담아본다. 다음 날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어머니께서 입원한 병원으로 향하고 오랜만에 새 가족이 모였다. 지난 주말 이후 5일 만에 보는 어머니. 어버이날이니만큼 오는 길이 급하게 꽃도 샀다. 병원에 계시는 어머니 가슴을 허전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아, 아빠한테 잘한다. 아침이 단 거 아니니? 어? 아침이 단 거 아니니? 물론 아버지도 섭섭하게 할 순 없다. 어머니보다 이벤트를 더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어젯밤 쓴 편지를 멋쩍게 꺼내는 기음이. 뜻밖의 선물에 어머니께서 적잖이 감동하신 모양이다. 어차피 써봐도 짧게 썼어. 뭐지 글자 보이다는데 잠깐 그럼 내가 눈물이 나는데? 나 벌써부터 글 쓴 거 같은데. 너 이렇게 아빠도 의지가 되지만 엄마 쪽이 더 많이. 왜냐면 어릴 때부터 엄마랑 많이 친했어가지고 엄마 없으면 그냥 뭔가 그냥 외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우리 가족 만내 김이에요. 제가 이제 막 고등학교 들어와서 엄마 아빠가 걱정 많이 하신 거 알아요. 좀 들어보게. 형들한테 잘못할까봐 학교가 너무 힘들어서 적응 못할까봐. 근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제가 엄마 아빠를 더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는 수술하시잖아요. 엄마 수술 한 번 눈 감고 눈 뜨면 모두 끝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걱정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하고 수술하면 좋을 결과 있을 거예요. 기음이 덕분에 받는 박수 세례. 47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 늘 자랑스러운 어머니다. 늦둥이가 앉아서 다 터내주고 감동적이다. 진짜 늦둥이 잘났다고 생각해요. 저기까지 마저 없으면 어떻겠어요. 저 아픈 몸에다 정말로 이안이 되고 활력소가 되고 그러죠. 김아, 어머니가 일어나서 엄마도 빨리 걔를 위해서 우리가 김의 노래를 해줄까? 엄마 노래 350 아주 엄마 195 흙에 사 트로트 신동이라 불린 이후 수백 번도 더 불렀던 노래. 오늘은 더욱 각별하다. 내가 그냥 이랬어요. 고등학교를 그러면 가까운 데로 갈 걸.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갈 걸. 그러면 엄마를 더 많이 보살펴 드리고 또 많이 보니까 엄마가 더 기분이 좋아지고 했어요. 아 그럼 그냥 고등학교 가까운 데를 갈 걸 그랬나? 괜히 멀리 가서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만 보고 계속 엄마가 그래서 그런가? 그냥 계속 그 생각도 하고 잘 되기도 빌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러는데 그게 제일 그다음 걱정이에요. 이제 얘가 걔도 지그 또래에서는 조금 정신력이 높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애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지 않겠는가 하고 그게 걱정이에요. 주말의 모항도 풍경에 기흠이가 빠지는 법은 없다. 근데 여기 섬에 들어오면 막 답답하지 않아요?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맨날 바다에 가면 바다에 산에 가면 심심할 수가 없고 오늘은 모항도 뒤편으로 배낚시를 나선 아버지와 기흠이. 초잡스럽다니. 물었당. 초잡스럽고. 무거워. 그만 아까 놓친 건 무겁구만. 아, 우와, 와, 그래. 살려. 낚싯대도 없는 기흠이가 기선제압을 한다. 이건 뭐야? 쏨팽이요. 쏨팽이? 쏘이면은 며칠 가요 아픈 게. 어쩐지 아버지는 좌불안서. 이 자식이야 뭐야? 이 자식 오늘 기흠이는 손맛 한번 제대로 느껴본다. 이거 쏨팽이? 네. 지금 꽂아본 것 같은데 여러분? 아주 어떻게 할게 가나? 그 방법이 뭐지? 이거.
내가 아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죽어도 쏨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 좋은 쏨뱅이. 갓 잡아먹는 맛은 더할 나위가 없다. 많이 낚았어. 태생이 섬이다 보니 능숙한 손놀림으로 뱃일을 거두는 기흠이. 하지만 늦둥이라고 오냐오냐 키운 법이 없었다. 이런 일이 몸에 배다 보면은 모든 다른 생활도 긍정적이라. 예? 알아서 다 그러잖아. 아빠는 어쩔 땐 친구 같고 어쩔 땐 선생님 같고 친구같이 편하게 또 대해주시다가 어쩔 땐 선생님같이 확 뭐라 하시고 그러시는 거.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낚시 수학이 좋아서일까 절로 노래가 나온다.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하긴 이런 풍경이라면 언제나 노래가 나올 법도 하다. 오후 일정은 산에서 시작한다. 기흠이가 집으로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아버지. 뭐야. 며칠 전 뒷동산에 남겨놓은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그것은 바로 엄청난 몸집을 자랑하는 식뿌리.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던 일. 늦둥이 아들이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 심하구만. 없어 잘하면서 꼭. 옆에서 알았어 빨리 말 한마디 해주는 게 힘이. 빨리 빨리. 아주 저잡스럽게 하지 말자 우리 아들이지. 중요하게도 잘 지낸다. 그나저나 오늘도 아버지와 아들은 티격태격이다. 한 번 더 이렇게 해요 형. 어떻게?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그래. 기음이 말대로 해보니 일이 순순히 풀린다. 이제 같으면 이번에도 아들이 한 건 했다. 이거 맛봐. 기음이 키를 훌쩍 넘기는 엄청난 칡뿌리. 그런데 캐놓고 보니 가지고 내려갈 일이 걱정이다. 결국 이건 노동이구만. 나만 결국 시켜. 가기가 못해. 뒤에서 이제 아빠를 딱 들고. 아니. 이거 야라고. 아니 앞으로. 야라고. 홍시가 열리고 우렁 나갔던 미안다. 그다음에 잘 알면서 꼭 불어가. 한참을 내려오던 그때. 이거지. 이거. 여기만 된다. 완전 여기. 아버지의 팬티 고무줄 덕분에 웃음보가 터진 기흠이. 최근 별로 웃을 일이 없었기에 일부러 더 크게 웃어본다. 지금 일하고 있지. 어쩔 수 없이 바지춤을 부여잡고 먼저 산을 내려가신 아버지. 결국 거대한 칡뿌리는 기흠이 차지가 됐다. 집에서도 이어진 아버지의 개그쇼. 오랜만에 모항도에 웃음꽃이 핀다. 기음이가 집에 왔으니 며칠 전 잡아놓은 장어를 굽는다. 한창 커야 할 늦둥이에게 먹는 것만큼은 제대로 챙겨주고 싶다.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드시냐? 귀찮아서 그냥 김치에 그냥 먹고 차버지 하고. 아직은 어머니 품이 그리울 나이. 어머니 없는 집의 허전함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기 위해 요즘은 마음이 더 쓰인다. 오늘 아들이 왔을 때 이놈들 눈치채고 또 맞이해 주시나? 응? 그러니까 힘들었어.
진짜 맛있어. 수건이 잘 뺄게. 기흠이도 그런 아버지 마음을 다 안다. 아빠가 훨씬 맛있어 엄마보다. 또 일레버리 나네. 엄마한 게 더 맛있어. 엄마가 있으면 하지만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집에 가면은 우선 뭐가 확 들죠. 공기 자체가 틀리죠. 그냥 들어갔을 때 엄마가 있었을 때는 막 뭐가 깨끗하고 뭐 편안하고 하는데 가면은 막 엄마가 없으니까 뭐가 외롭다고 해야 되나? 뭐가 든든한 그 지원군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없으니까 좀 그러고. 다음 날 기흠이는 아버지 몰래 여행 가방을 꺼냈다. 행사 때 입었던 무대 의상이다. 무대에 올라가지 못한 지 벌써 1년. 이 옷들을 언제쯤 다시 입어볼까? 공연 잡히면 있게 지금 대보고 있는 거야. 왜 아빠 몰래 가야 돼요? 알면 또 겁나 뭐라 시간. 네 공연도 안 갈 거면서 뭐하는지 대보고 있냐고. 의상을 보니 마이크를 잡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진다. 뭐하냐? 대보고 있었어. 응? 옷 대보고 있었다고. 뭐 하려고? 근데 행사가 뭐. 행사도 없는데 뭐 하려고 그래? 아니 잡히면 뭐. 응? 행사 잡히면 그냥 입어볼까. 잡힐 때 하는 거지 뭐 하러 그 집은 내가 그래 나는. 마지못해 옷을 내려놓는 기흠이. 이럴 때 아버지는 무서운 선생님으로 돌변한다. 단순히 기흠이가 무대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 끄집어 내냐고요. 얘는 지 자체를 위해서 그런 게 얘는 뭐 지도 속상하고 지는 무대 올라가고 싶지 않아. 본인 입장에서 그러죠. 근데 부모 입장 그게 아니거든. 장래를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지. 지하면 무대 올라가면 그때같이 막 뛰는 거 하고 싶고 막박 하지만은 그건 지한테 덕이 안 돼. 그럴 때는 잡아줘야 돼. 너는 지금 국악 쪽에 들어왔으니까 판소 쪽에 왔으니까 네가 목소리 다듬고 지금 변성기 왔으니까 다듬었다가 목소리가 탁 튀었을 때 목소리가 아주 네가 이제 안 다듬어도 될 정도로 좀 됐을 때 그때 무대 올라가고 짠 하고 보여줘라. 저는 이제 아니다. 난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쩔 때 한 번이라도 무대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이런 좀 많이 심했죠.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기흠이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다. 그러나 지금은 노래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바로 어머니 때문이다. 하지만 기흠이는 완고한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 왜? 한번 울프야. 한 소리 여기서 목을 딱 닫은 거야. 기본을. 하지 말라 소리 아니야. 근데 현재 학생이야. 그걸로 아주 내 아빠 생각에서 그래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 그 판소리하고 그 구하기에 그 학교를 보는 거 아니야. 무대에 자꾸 안 쓰면은 사람들이 나 못 알아보고 감도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쓰고 싶어. 안 쓰면은 감이 안 와서. 과연 기흠이와 아버지의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까? 어머니를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기흠. 그리고 요즘에 뭐 다른 뭐 또 계획하는 건 있어? 아빠 몰래 저 공연 하나 계획을 아빠 했어요. 몰래? 네. 오 그래. 네. 근데 공연하려면 저 또 CD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요새 또 판소리만 해가지고 또 연습 안 해가지고. 그렇지. 조금 감이 떨어졌구나 공연 감이. 기임이 너 옛날에 녹음했던 거 한번 들어볼래? 천년만년이요? 응. 네. 천년만년. 천년만년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산다며. 너 지금도 그러니? 네.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리고 녹음했던 첫 번째 기흠이의 노래
그 시절 앳된 자신의 목소리가 새삼스럽게 들린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기욤이를 처음 봤는데 그때는 정말 그 기욤이만의 정말 엄청난 내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변성기가 오면서 그 하이 쪽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변성기에 맞게 또 이제 발성 연습도 해야 되고 아마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아마 기욤이가 아마 정말 큰 가수가 되지 않을까 나름 기대를 해봅니다. A 마이너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자. 네. 목 좀 풀고. 이번 무대에 오를 노래는 역시 3호곡. 정말 엄마 생각하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게 소리를 내줘야지. 그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지. 네가 노래를 부르지만 듣는 사람들이 정말 눈물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은 가수가 표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 그 부분을 한번 잘 봐봐. 땀에 젖은 삼배적삼 서쪽 새우름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공연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일. 기욤이는 어머니를 위해 반드시 멋지게 노래하고 싶다. 엄마가 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고 또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고 무대 올라가서 하는 걸 엄마가 그냥 좋아하셔요. 엄마가 무대 공연에 올라가고 막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싶어. 아직 어린 기욤이가 혼자서 공연을 준비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 선생님. 아버지를 설득해보기로 한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달랑 노래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이번에 아마 그 멋진 공연을 준비해서 그 어머님한테 힘을 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제가 그 기욤이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러게요. 예. 예, 저도 알죠. 고집스러운 것이요. 부모로서 이렇게 처음 안 된다 어떤 게 안 된다 했을 때 그건 도대체 지나고 보니까 네 말이 맞더라. 어머니 수술날. 이틀간의 금식으로 어머니는 몹시 기운이 없어 보인다. 손. 하지만 누워 계신 어머니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기욤이다. 아버지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 못 모르니까 어떻게 돌아간지는 몰라. 기억이 안 나 지금도. 그지? 근데 한번 겪었잖아. 알잖아 이제. 아니까는 조금 더 마음적으로 좀 처져야지. 어머니를 모시고 수술실로 향하는 기욤이 발걸음이 천근만근이다. 놓을 수 없는 손,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의 한숨도 더 깊어져 간다.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눈물이 터져버렸다. 아들의 눈물에 손을 더 꼭 잡아주는 어머니. 아직은 엄마 품이 아늑할 17의 기욤이에겐 이 순간은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다. 이제 손을 놓아야 할 시간. 기욤이는 마음속으로 3호곡을 부른다. 간절함을 담아서 어머니를 부른다. 혼자 엄마가 수술 들어가니까 많이 긴장도 했었고, 근데 뭐 어릴 때 이제 뭐 18살 장가간다 뭐 했어가지고 엄마가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못 보고 가시지 않을까
하고 또 엄마가 또 잘못되면 또 빈자리가 크니까 그 때문에 좀 많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꼭 혹시나 잘못될까?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에겐 떨리는 기다림만 남았다. 수술은 3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살면서 3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 누군가 시계바늘을 꼭 붙들고 있는 것만 같다. 드디어 알림 화면에 어머니 이름이 떴다.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성공적이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버지와 기흠이. 심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숨 크게 쉬어보세요. 어머니 숨 크게 쉬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 가족들 모두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다. 그렇죠. 일단 병실 옮긴 것 자체가 괜찮다는 얘기지. 그처럼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데 안 좋으면 그렇잖아요. 한시름 놓으셨겠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다시 또 3시간 만에 보니까 또 좋죠. 저기서 이제 마치 깨어나고 말하면서 좋겠어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 기욤이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노래뿐이다. 드디어 공연 당일. 아들의 뜻에 손을 들어준 아버지는 늘 그랬듯 매니저를 자처한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 이렇게 한번 터보자. 잠시 후 유턴입니다. 그 다음은 눈만 일구시고 흙에 살다. 흙에 너는 흙에 사 이러고 흙에 사. 수백 번을 불렀던 노래지만 오랜만에 관객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들뜬다. 공연 시작 1시간 전. 탈의실 없는 것은 여느 행사장과 마찬가지. 마지막 무대에 올랐던 1년 전과 달라진 것은 기욤이 쪽이다. 차 안에 갈아입고 바지는 갈아입고 그래서 좀 컸다고 밖에서 안 입으려고. 그리고 의상을 담당했던 어머니가 곁에 없다는 건 역시 달라진 점. 하지만 아버지의 손길도 썩 나쁘지는 않다. 좋은 매니저니까 아직까지 데리고 다니죠. 여기 불안하지. 항상 무대 체질이라고 여겨왔던 자신감이 오늘은 나타날 생각을 안 한다. 오히려 이상하게 불안감이 커진다. 긴 건 나죠. 와.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 노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래 어떻게 한다고? 친구 들어와요. 친구 무슨 노래예요? 저 350만. 준유쌤이 소개를 해서 같이 노래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 저희 350. 근데 지금은 이제 따로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도 지금 삽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초청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인수인쌤하고 진유쌤 둘밖에 없어요. 나는 초청 가서 넣지를 않기로 했거든요. 네, 알아요. 안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참여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곤란하고 있어요. 주최 측과의 입장 차이로 무대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과연 기욤이는 노래할 수 있을까? 아니 그냥 소개하고 노래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하고 소개하고 이 친구가 노래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저희도 많이 긴장했었고 또 많이 뭐가 많이 안 됐었고 잘못된 것 같았고 했는데 신유 삼촌이 그래도 많이 저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잘 끝난 것 같아요. 선배 가수 신유 씨의 도움으로 한 고비는 넘겼지만 노래를 할 수 없을 뻔했던 상황에 충격이 컸던 걸까? 불안감은 극도의 초조함으로 변했다. 평소에 긴장 안 하는데 올 때 긴장 많이 하네. 잘 될 것 같아요? 잘 돼야죠. 잘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축제의 막이 오르고 공연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을 즐기는 사이에 기음이 순서가 다가온다. 우리 누님들이 갑자기 이성을 잃기 시작하셨어요. 신유 씨의 노래가 끝나면 바로 기음이 차례다. 웃음으로 후배의 긴장을 풀어주는 신유 씨. 이제 형이랑 이제 나중에 이제 기음이가 30살 형 나이쯤 됐을 때는 이제 훌륭한 트로트 가수가 돼 있기를 형이 기도하며 항상 열심히 하고 많이 힘들지만 그냥 너 할 일만 꾸준히 하면 기회는 평소 닮고 싶었던 선배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까지 전해 듣지만 기음이의 긴장은 수그러들질 않는다. 너무나 좋아하시는 초대 가수 신유 씨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상에 선 인기 가수의 여유 넘치는 무대. 10년 후 자신의 모습이 되리라 상상해 보는데 그것도 잠시. 신유 씨의 노래가 끝나가니 또다시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할 그런 가수를 마이크를 받아든 순간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떨린다. 곧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다. 이 친구는 이름이 조기흠이에요. 기흠아 나와. 이제 오로지 기음이만의 시간. 이제 올라가기 전에 와 드디어 이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기대했던 그 무대에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막 계속 떨리기도 하고 막 설레기도 하고 오랜만에 해서 막 긴장도 하고 그랬고, 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내 트로트 가수에서는 제 선배지만 신유 형이 저 소개해주니까 그만큼 또 기분 좋았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감사하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 전남 완도에서 온 조기훈입니다. 기음이는 과연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칠 수 있을까? 감사하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 전남 완도에서 온 조기훈입니다. 기음이는 과연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칠 수 있을까? 박수! 이쪽 박수! 특유의 무대 매너로 관객의 흥을 돋우는 기흠이. 앞선 노을 질 때까지 호미자루 벗을 삼아. 기흠이 노래가 시작되자 무대 위의 떨림이 고스란히 객석에 계신 아버지께 전해진 듯하다. 자나깨나 자식이 해실로 인연 비오며 학절은 선년처럼 달려가신 어머니. 비록 어머니께서 이 무대를 볼 수는 없지만 멀리서도 노래를 꼭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이 노래를 듣고 반드시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신다는 믿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열창하는 기흠이. 학절은 선년처럼 달려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만족스럽게 무대에서 내려왔다. 근데 나랑 사는데 좀 몸이 안 좋거든. 그게 아버지 얼굴에도 웃음이 만개한다. 노래를 듣고 기흠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아마도 많은 가수들이 이런 기분의 노래를 하는 것이리라. 그리고 잊히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리라.
사모은 엄마 아빠가 이제 그냥 엄마 아빠를 위한 곡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만약에 가수로 큰다면 진짜 유명한 가수가 된다면은 그런 대표곡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엄마 아빠한테 불러드리고 싶고 그냥 어느 행사 갈 때마다 그 곡은 꼭 부르고 싶어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까지 또 마찬가지고 집에 와서도 지은 것 같지만 했으면 나는 그 이상 바란 거 없다. 그리고 내 장가 가서 아들, 딸이고 자식을 볼 때까지 계속 아빠 엄마 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살자. 트로트는 기욤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 그리고 트로트는 건강한 부모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은 삶의 이유다.